경과 부분은 애국일보의 이부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3월 10일에 탄핵 인용 결정이 있었고, 그 항의 과정에서 김혜수, 김한식 두 분이 당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정란 열사께서 다음날 병원 후송 이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빈 열사님께서 병원 후송 후 약 50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날 김혜수, 김한식, 이정란 열사에 대한 연결식이 있었고, 4월 4일에 30항쟁 진상규명에 대한 그 기자회견이 바로 이 자리에서 열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주빈 열사께서 유명을 달리하셔서 날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또 따로 연결식을 치렀었고요. 그리고 여기 유가족 성명에서도 밝혀지겠지만, 이 돌아가신 열사님들의 장례식장에 한국의 정호영 대변인이 한 번도 문사하고 오지 않았고, 3월 18일 합동 연결식에서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 분들께서 5월 초에 유가족 협의회를 구성하시기로 합의하시고 오늘 기자회견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서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김주빈 열사의 사위 되시는 그 다음에 이정남 열사의 아드님이시고, 여기 지금 우리 유족 대표 및 대변인 이석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김혜수 열사의 형님, 큰형님이십니다. 잠시 그 당일에 3월 30항쟁 당일에 영상을 한 5분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경찰과 대치 중인 영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치 과정에서 김혜수, 이정남 열사님께서 압사로 추정되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 버스에서 추락한 스피커에 가요를 가해서 김한식 여사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밀어치지 마세요. 밀어치지 마세요. 짱을 얼마 됩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나하고 되셨으니까 그래서 나하고 해주십니다. 다음은 이정남 열사의 아드님이시고 지금 유가족 대표의 대변인을 맡고 계신 이석환님께서 성명서를 낭독하시겠습니다. 예. 저희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앉아있는 세 분의 대표를 맡게 되는데, 관련해가지고 성명서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유가족 협의회가 이제 구성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잘 아시겠지만 3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관 김민초왕 총궐기 운동본부 탕기국 주관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실시했고요. 그날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님은 다음 날, 그 다음에 이제 19일 날 또 한 분 해서 도합 세 분이 돌아가셨고 한 분도 더 계십니다. 세 분에 대해서 경찰 조사 결과는 유가족에게 아직까지 결과는 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참고인 조사관에 사망 사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가족들에게 이제 알려줬고요. 저 같은 경우도 중부경찰서에 가가지고 부검 결과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 전에 탕기국에서 주관해가지고 4월 4일 화요일날 프레스센터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 실시를 한 걸 잘 아실 겁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설치가 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세 분의 어떤 아버님들이 돌아가시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그런 게 탕기국 그 당시 그 집회를 주관했던 정강용 씨가 한 번도 문상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김혜수 씨 이분 하실 때 연결식 때 그때 3월 18일 날 합동 연결식이만 그때 왔었고요. 그 연결식 장소 대한민국 집회할 때 그리고 장례식장에 오시지 않았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시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김주빈님 이분도 장례식장에서 있을 때 한 번도 문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정강용 씨에 대한 전화번호를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알아서 그분한테 몇 번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한 이유는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뭐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장례식장에 한번 와서 조문을 하지도 않고 또 유가족들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문자를 보냈죠. 그러나 답변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르신 두 분한테도 연락 온 것도 없습니다. 또 탕기국 단체 누구도 저희들한테 연락을 와서 향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도 없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죠. 서로 시간이 지나서 망각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망각하기를.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니까. 근데 유가족들은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망각되는 게 아니라 그 기억들이 더 생각이 나고 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혹은 사진을 보고 혹은 저런 영상을 보고 더 기억이 생생해집니다. 네, 이거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저희 사회자님 성명서라고 하는데, 성명서부터 남겨보겠습니다. 이거는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헌법재판소와 안국역 사거리 태극기 집회에서 참여하시다가 돌아가신 고 이정남, 김혜수, 김주빈의 유족들입니다. 저희 유족들은 아버님들께서 돌아가신 지 2달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가 되도록 기다려왔으나 이제는 유족들의 손으로 직접 그 일을 해결하고자 3월 10일 항쟁에서 희생자 유가족들이 직접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주관한 국정원 대변인 정강용은 3월 18일 토요일 대한민국 집회에서 합동 연결식을 치렀습니다. 지금도 시청 앞 분향소에 있는 아버님들의 영정사진과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많은 애국시민들께서 조문을 하고 가십니다. 그분들은 나라를 걱정하셨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또한 내 자손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희생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집회를 주관했던 국정원 정강용 씨는 우리 유가족들에게 현재까지 침묵과 회피, 표리부동한 행동, 책임감 있게 되는 행적,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 유가족들이 서서히 망각하기를 바라는 일관된 몰지각한 행동에 분노가 느껴져 유가족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우선 아래 사항을 국조본과 경찰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정강용 국조본 대변인은 3월 10일 금요일 태극기 집회에서 운명하신 네 분과 그 유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를 해라. 두 번째, 경찰과 국조본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라. 세 번째, 아버님들의 희생에 책임 있는 관련 기관들은 진상규명에 협조하여 모진 한파 속에서 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참석하여 자유대한민국의 목숨을 바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라. 국조부 지도부 및 경찰의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가 없다면 저희 유가족협의회는 집회 주최 측과 경찰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5월 15일 3월 10일 항쟁 순국자 유가족협의회 유족 대표 및 대변인 이석하. 그다음에 예. 아까 좀 더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근데 저희는요, 이 아버님들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왜 돌아가신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성명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신 신념을 위해서 또 자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또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나라를 걱정하셨기 때문에 그 집회에 참석을 하신 겁니다. 작년 겨울부터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기자분들도 계시고 다른 단체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 유가족들의 그런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 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개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알바생이에요. 일당만이. 그리고 빨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청산을 시키라고 하고요. 삼족을 멸하라고 합니다. 또 자식들이 용돈을 주지 않아서 그리고 틀딱들.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왜 아버님 돌아가신 것에 슬퍼하는 시간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걸 얘기를 듣고 왜 가슴이 아파야 하는지.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고향이 울산이고 또 장례식을 4일 이상 치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치르셨죠. 연결식 하는 동안에 기다리면서. 저희는 가족장을 했지만 4일 이상 장례식을 하게 되면 손자들 장례식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중고등학생들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 누구보다 잘합니다. 제 아들이 장례식을 마치고 학교를 갔는데 애들한테 놀림을 당했어요. 너 할아버지 태극기 집회 나갔다가 죽었다면서? 왜 야간 자율 시간에 계단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걸 담임선생님 보고 저희 집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애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저희 부모들 입장에서 다 부모님들이시겠지만 애를 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뜻이 그래서. 그런데 이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명예훼손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원상으로 돌린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이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그죠? 그것이 아니다. 그런 이유. 그 다음에 유가족들은 비통합니다. 슬픕니다. 네. 정말 슬픕니다. 왜? 왜 그럴까요? 잘 아시다시피 핫 이슈였잖아요. 거기서 돌아가신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슬프기도 슬프지만 참 누구한테 참 아시는 지인분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고 그 단체분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은 다 와서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다고 돌아가셨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집회관에 집회를 주관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 말고도 다른 영상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뭐 유튜브에 뭐 신의 한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영상이라는 영상을 다 봤거든요. 다른 유가족분들한테도 저 보라고
공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 보면은요, 선동하신 분들도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셔서 그렇게 됐으면은 어떤 집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전통제라든가 구호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전에 조율이 되고 생각을 하고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없었어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쓰러지면은 구호활동을 했어야죠. 탄력적으로 집회를 통제했어야죠. 젊은 애들이 아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별로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은요, 누구도 돌아가신 세 분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당국이든 경찰이든. 그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경찰도 그렇고요. 당국도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두 번째로요. 명예훼손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명예훼손. 말로만 열사, 말로만 구국열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시켜 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유가족들한테 지금이라도 와가지고 월급도 사죄해야 됩니다. 사죄해야죠. 한 집안의 가장이자 한 집안의 아버지이고 한 집안의 할아버지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저도 가슴이 아픈 게 그겁니다.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다 그러셨을 겁니다.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진상규명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저희는 물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맡아주신 변호사님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오늘 경찰 측과 당국에 대해서 저희는 오늘 고소장을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비장함을 듭니다. 저도 역시.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기자분들이나 여기 내빈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죄송합니다, 사회자님. 여기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 직선에서 전체 애국 세력이 다 도망간 건 아니고 또 지금 현재 이 돌아가신 열사분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작지만 저희 나름대로 다 노력을 하고 있고 진상조사위원회도 저희가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유족들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의사자 지정까지 저희가 갈 수 있게끔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책임 있는 경찰에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날은 그렇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지휘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따지고 보면 경찰 책임이 많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켜켜이 쌓여서 죽어가는데 애들은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은 스크럼을 풀고 일단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끄집어내서 사람이 노인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으면은 경찰들이 그걸 풀어서 지금 특히 김주빈 여사 같은 경우에는 단 1분만 더 일찍 꺼냈으면은 살아있을 뿐입니다. 또 이 김한식 여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살아있을 뿐이고 또 이정남 님도 아직까지 생존해 계셨던 걸로 비하면 정말 1분 30초만 일찍 경찰들이 구조했더라면 살아있을 분들입니다. 지금은 이 문제는 누구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경찰 책임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소 고발 조치도 하겠지만은 저희 변호사 팀들이 다 현재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거 그거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말씀하세요. 네. 뉴스원의 박동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아까 고소하신다고 했는데 뭐 대상은 어떻게 되고 어느 쪽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들리셨나요? 어디시라고요? 저 뉴스원의 박동현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누구시?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박동해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저 뉴스원하고는 좀 취재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근데 네. 여기 지금 뭐 이제 그 현재 기자회견장이니까 어떤 소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고소 고발은 일단 이제 경찰 쪽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하고 그 통제하는 쪽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또 정강용 씨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양쪽을 다 그 유족들하고 협의해서 고소 고발을 하기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일은 이 정도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은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은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유족 대표께서 인사 말씀 한마디 하시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네. 뭐 사회자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은 하늘의 날벼락이었고요. 아버님도 돌아가셨다는 그 집회 참석하셔서 병원에 실려가시고 돌아가신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너무나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을 해가지고 저희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다시 정신이 차려지고요 맑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따진 것은 아 이렇게 참 헛되게 돌아가시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진상규명과 명예를 회복하고 또 잘못한 사람에서는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협의를 구성을 했고 오늘 기자회견을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첨언을 하면은 꼭 모든 그 저희 집회 관계자들이 그 유족들 곁을 지키지 않으면 아닙니다. 저희 그 김주빈 열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체 소아 대대사라는 분이 40일 동안 계속 그 따님하고 같이 그 계속 계시면서 그분을 케어해드렸고 또 김주빈 열사님 그 장례식도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했고 심지어는 그 탄기국 국정원 쪽에서 장례비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다 개인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십시일반을 걷어서 했고 또 특히 김혜수 열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저희 동료들도 다 그랬습니다. 안산까지 다니면서 8일 밤을 같이 세웠습니다. 여기 형님도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꼭 유족 여러분이 혼자만은 아니라고 이렇게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어떻게든지 이 정권이 가기 전에 또 정권이 바뀐 후에라도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꼭 의사자 지정을 이룩하고 반드시 이 정부에게 보상금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셔서 전화 안 하시면 이름으로 나도 본인 바람에